최저임금 인상과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경비원 감축 논란.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온갖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아파트 경비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업무의 양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갑질과 갖은 민원이라고 한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생의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솔직히 경비실에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총 2천여 세대, 17동에 자리 잡은 대전시 서구의 한 대단지 아파트. 지난 1월 10일 이 아파트의 각동 게시판에는 특별한 내용의 호소문이 붙었다. 배달 음식 한 번 덜 시켜 먹더라도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를 막자는 내용. 아파트 경비원 감축 계획의 반대를 호소하며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작성해 붙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민의 동의 없이 경비원 감축 계획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관리비 절감을 이유로 2019년 3월 1일부터 경비 초소를 17곳에서 9곳, 34명의 경비 인력을 18명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입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경비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고 주민 투표를 요구하며 나섰다. 월 회의록에 한 줄짜리로 딱 된 거야. 통합번으로. 그래가지고 주민투표 없이 진행한다. 동대표회에서 결정함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투표라는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동대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야. 우리 일인데 우리가 돈을 더 내고 줄이지 않고 감축하지 않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고 하는데 왜 본인들이 동대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은 전체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로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소장은 회장에게 서면으로 안건을 제출해야 하고 회장은 안건을 입주자 대표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규약에 따라 경비원 감축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약 850여 명의 주민투표 동의 서명을 받아 관리사무소에 제출했다. 결국 이 아파트는 2월 7일부터 15일까지 약 일주일간 경비원 감축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됐다. 사실 이 아파트는 경비원 감축에 대한 찬반 투표를 2016년과 2017년 두 차례 이미 진행한 적이 있다. 하지만 번번이 투표는 주민들의 반대로 부결되었고 경비원 감축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런데 올해 또다시 아파트 경비원 감축이 시도된 것. 연초마다 아파트 경비원들은 해고의 위기를 겪어야 했다. 기승생승하니 일도 잘 안 잡히고 그러죠. 현 상황이 그렇습니다. 복잡하죠.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잘리게 되고 잃게 되면 상당히 어렵죠. 주민들께서 더불어 같이 가주신다고 하면 더 아주 고맙죠. 저희들이요. 24시간 교대 근무에 비좁은 실내에서 업무와 식사, 휴식과 쪽잠을 이어가는 아파트 경비원들. 폭염과 혹한 속에서도 입주민들의 배려가 있어야 냉난방을 하는 처지인데다 경비원 본연의 감시, 경비 업무뿐 아니라 청소와 분리수거, 주차장 정리와 택배까지 경비원들은 온갖 잡무를 떠안고 있다. 택배도 있고 또 맡기는 것도 있고 맡기는 것이 한 50%가 넘죠. 택배보다도 오히려 막 떡도 있고 거기에 명절 때는 더 바쁩니다. 쉬지도 못하고 분리수거 자체도 그렇고. 근데 그런 건 전혀 지원 같은 건 전혀 없고. 10년 전에 이런 아파트들은 아주 노후되고 화장실도 없고 어떤 데는 대변도 밖에 가서 봐야 되고 잠시 쉬는 공간이라고 잠자는 시간이 좀 있다 할지라도 아주 좁은 데서 그런 데서 쭈그리고 자고 그런 걸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과 낮은 임금, 온갖 잡무에 시달리면서도 아파트 경비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업무의 양이 아니라 입주민들의 갑질과 갖은 민원이라고 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청소, 경비, 시설관리 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보면 경비원의 괴롭힘 경험은 79.3%로 청소나 시설관리에 비해서도 더 높게 나타났다. 경비 노동자의 업무별 괴롭힘 유형을 보면 인격적 괴롭힘과 업무상 괴롭힘을 당해본 경험이
36%를 넘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노조 활동에 대한 괴롭힘과 물리적 괴롭힘, 성적 괴롭힘도 적잖이 나타났다. 경비는 모든 만능으로 다 잘해야 된다. 전기나 또 가스나 하다못해 수도꼭지 고장 나면 뭐 그것까지 전부 뭐 그냥 시설 쪽도 누가 한 사람 이제 안 되어버리면 경비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것도 뭐 하고 이제 그런 경우도 있죠. 이게 어제 같은 경우도 전기가 차단기가 다 닫고 내려오는데 가전제품을 잘못 그 이상한 것을 꽂아가지고 차단기가 내려온지를 모르고 이제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존중이 굉장히 강조되는 사회인데 이게 희한하게 나이가 드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괴롭힘을 받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데서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사실은 고용의 구조적인 환경 때문인데요. 본인들의 처우를 개선해 줄 수 있는 곳은 원청 회사인데 아파트로 보면 어떻게 보면 주민 이런 관리소고 또 대학으로 보면 대학이라든지 큰 빌딩의 빌딩 주인들인데 이런 쪽들은 이 권리라든지 고충을 해결해 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총 5개 단지에 4천여 세대가 사는 대전 유성의 대규모 아파트. 이것 또한 2017년 6월에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며 아파트 경비원을 감축하려 했다. 거의 반 정도인 33명이나 되는 경비원분들을 감안한다는 내용이 딱 2줄로 적혀 있었는데 입주민들이 보시면 다 잘 못 보고 지나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입주자 대표 회의를 가서 이 사실을 입주민들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하고 찬반 투표를 시행을 하자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는 그 아파트 관리 규약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입주민들이 알아야 하니까 경비원 감원에 반대한다는 호소문을 제가 각 세대에 배포를 하였고요. 일부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감축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총 4천여 명가량의 반대 서명을 받았고 입주자 대표회의는 결국 감축 계획을 철회했다. 하지만 끝내 아파트는 경비원의 정년을 줄여 기존 인력을 해고하고 말았다. 경비원 아저씨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가족이나 이웃들 얼굴을 모두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와서 민원을 손쉽게 일 처리를 해주실 수 있고 그게 다 경비원 아저씨가 저희 아파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쌓인 노하우와 저희 입주민들과 소통과 정을 통해서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경비원 아저씨가 안 계신다고 하면 가장 큰 불편함은 정말 입주민이 다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 많은 일들을 누가 기계가 대신할 수 있을까요? 수천, 수백여 세대의 입주민들, 입주민 개개인의 입장에선 관리비 중 월 5천 원에서 많게는 10,000원 이상의 인건비가 부담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유로 감축에 찬성하는 입주민들에게 관리비 부담을 강요할 수도 없는 일. 아파트들이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며 경비원을 감축하려는 것도 비용 부담을 감수하기 위해서다. 서민들은 이제 아파트 보통 500세대 기준으로 아파트 경비원 한 분당 한 4-5천 원 정도 이렇게 비용 부담을 이제 발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런 걸 떠나서 상당히 그런 부분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있다. 위탁 관리도 감당 근로자를 인건비에 포함해서 발주를 할 경우 위탁관리비로 그럴 경우는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워 할 수밖에 없다.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바로 또 재계약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때 사실 관리 실적으로서 관리비가 인상한 부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유인 경비원 대신 무인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고 아파트 관리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연간 설치 비용은 무인 경비 시 최대 9,526만 원, 유인 경비 시 최대 1억 2,084만 원으로 무인 시스템이 더 낮았지만 비용의 편익면에서는 무인 시 최대 1.65, 유인 시 최대 1.66으로 나타났다. 무인 경비 시 단순 비용이 절감되지만 주민 편익도 줄었다. 무인 시스템이 유인 경비원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이지만은 않다는 결과다. 택배를 보관한다든지 눈을 치운다든지 얼음을 치운다든지 각종 환경관리, 주차관리 이런 등 부가 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요. 무인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런 생활 편의 서비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무인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유인 시스템에 대한 비용을 줄이는 데에는 유인 시스템에 비해서 비용을 줄이는 데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이 유인 시스템의 제공하는 편익도 동시에 감소하기 때문에 비용 편익 비율로 평가할 때는 무인 시스템이 유인 시스템에 비해서 결코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총 946세대가 사는 대전시 소담동의 한 아파트. 이곳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액 받아들이고 휴게시간 삭감 없는 경비원 고용을 유지했다. 애초부터 입주자 대표회의를 비롯해서 주민분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 내용인데 다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상생의 측면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요. 또 주변에서 뭐 남들이 뭐라 하고 다른 단지에서 무슨 의견이 제시가 돼도 저희 단지는 또 저희 단지 나름대로의 그 운영 철학도 있고 또 소장님이 또 워낙 또 잘 하시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저희는 뭐 주민들께 동의를 구하고 그러니까 대표자분들이 다 위임을 받은 상황이니까 별 문제 없이 잘 됐고 당연히 해드려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입주민은 관리비의 부담을 나눠서 경비원의 고용을 지켜주고 경비원은 입주민을 가족처럼 챙겨주며 소통하는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원의 상생은 그리 멀리 있지 않았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있음으로 해서 주민들께서 편히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존재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보면 인사도 잘하고 뭐 손자 같은 애들한테도 제가 먼저 인사하거든요. 안녕 뭐 이러면서 애들이 또 지나갈 때마다 할아버지 아저씨 안녕하세요 막 이러면서 그런 면도 기분 좋고 출근이나 등하교 때 저희가 여기서 교통정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주민들한테 인사도 하니까 반갑게 받아주는 그런 것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경비원이다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인 경비 시스템 도입을 이유로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경비원 감축 논란. 관리비 절감을 위한 감축인가? 관리비 부담을 나눈 상생인가? 저마다 다른 고민의 지점 속에 대한민국의 대표 주거 형태인 아파트는 2019년도에도 여전히 몸살을 앓고 있다. 해고의 위기와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경비원들을 보호하려는 다양한 시도들, 아파트 경비원 고용자금과 처우 개선 등을 명시한 지원 조례도 아산, 광주, 부산 지역 등에 있는데요. 입주민의 문제가 아닌 일자리의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과의 상생을 고민한 지역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봤습니다. 경비원의 고용과 권익을 위해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위탁받아 전담하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일부 상담 해결하고 있으며 입주민과의 상생 모색을 위해 아파트에는 경비원 휴게실 지원 사업과 우수 인권 실천 단지를 선정해 표창한다. 광주시 공동주택 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휴게실 설치 여부, 설치 장소, 냉난방기 설치 여부 등을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휴게실이 미설치되어 있거나 냉난방 시설이 안 갖춰진 세대를 단지를 위주로 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됐거든요. 시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입주민,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들이 경비원에 대한 인식 전환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한 취지에서 그 표창을 하고 있거든요. 입주한 지 30년이 넘은 광주시 남구의 한 아파트. 이곳은 광주시와 남구의 경비원 휴게실 지원 사업을 통해 열악하고 비좁았던 경비실 공간을 넓히고 냉난방 시설을 새롭게 갖추었다. 입주민의 비용 부담은 덜면서 경비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한 것이다. 저희 경비 반장님들과 미화원님들이 얼굴 표정이 달라졌어요. 솔직히 경비실에 에어컨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전부 에어컨을 놔주고 하니까 얼굴 표정도 더 밝아지고 입주민을 대하는 것도 더 좋아지고 더 부드러워지고 더 일도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정 조례에 따르면 광주시장은 경비원 실태조사, 고용안정 및 상생책을 수립하고
경비원의 권리 구제 책무가 있으며 권익 보호를 위해 인권 교육과 인식 개선에 노력함은 물론 협의체와 상담소를 설치하고 고용 안정을 위해 고용 불안 해소책 수립 등을 명시했다. 아, 예. 304호요. 아저씨 저쪽에 차 좀 빼주세요. 아, 예.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과 처우 인권의 문제를 지자체가 개선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한 것이다. 동행의 길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희가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노동 문제가 물론 개인 문제, 노사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 인식에서 벗어나서 노인 일자리라는 지역 문제 차원에 접근해서 우리가 고령자 경비원의 고용안전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차원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불안과 그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해주고 국가의 노동 정책이라든지 각종 지원 정책과 연결해서 경비원에 대한 삶의 질이랄까 그 노동 문제를 더 한층 높여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종시 아름동에 위치한 680여 세대의 한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이 경비원의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액 부담해 급여를 인상하고 휴게 공간을 마련하는 등 경비원 처우 개선에 앞장선 곳이다. 저희 단지 같은 경우는 어떤 상생이라는 부분이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입주하자마자 가장 먼저 주안했던 것이 경비원하고 청소년에 대한 어떤 휴게 공간 마련을 좀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 경비원은 우리 단지에 거의 파수꾼 역할을 하시거든요. 어떤 뭐 무인 시설로 해가지고는 있지만 경비원이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주민으로서는 안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고 그분들이 밤낮으로 노력하시는데 또 급여도 작은 편입니다. 사실은 저희 입주민들이 부담하기로 그렇게 대표해서 의결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이 아파트를 경비원 고용안정 모범단지로 표창하고 세대당 경비원 수가 적은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도록 소개했다. 또한 상생하는 공동주택 관리문화 조성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관리기관과 입주자 대표단체 등 총 7곳과 직접 협약을 맺고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고용 안정과 인권 존중,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아파트 경비원의 고용 문제는 더 이상 당사자만의 일이 아니다. 입주민의 갑질 방지, 경비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법제도 마련은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숙제다. 소득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늘릴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만 그렇다면 그 아파트에서도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 아니면 정책적으로 좀 근로자 지원금이라든가 차등 임금 지급할 수 있는 이런 근거들을 마련해서 이렇게 좀 그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지금 현실에 봐서는 막역한 그 감정 호소밖에 안 되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전국에서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 대전의 상황은 어떨까? 2017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대전시 아파트 거주율은 72.6%에 달한다. 시민 10명 중 7명이 아파트에 사는 셈이다. 전국에서 아파트 거주율이 높은 순으로는 세종이 81.6%, 광주가 78.3%였으며 그 다음으로 대전이 72.6%로 높았다. 광주와 대전의 아파트 경비원 관련 정책을 비교해보면 대전은 정부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은 시행하고 있으나 아파트 경비원 관련 조례도 없고 관련 실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입주민과 경비원의 상생책도 노후 공용주택 보수지원 사업 심사에서 경비원 우수 고용 아파트에 가점을 주는 정도다. 대전시도 공동주택 지원조례라든가 경비노동자 고용안정조례들을 만들어서 고용연령층들을 좀 높여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단순하게 아파트 경비노동자를 지원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미 고령 연령들이 거의 70세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문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대전시도 관련 조례라든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전시는 올해 안으로 아파트 경비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처우 개선책과 입주민 상생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조례요. 저희가 한 상반기 중에 검토를 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시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비원 등 근로자 인권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경비원 등 근로자 환경 개선 및 주거 공동체 상생 문화 추진, 또 공동주택 관리 실태 평가, 모범 상생 관리 단지 선정 추진, 이러한 내용들로 주로 이제 경비원 등 근로자 처우 인권 개선 등 상생 협력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아파트 경비원의 해고 및 인권 문제에는 경비원의 고용과 법적 지위, 노동 현실 등 보다 구조적인 원인이 숨어 있다. 아파트 경비원의 법적 지위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 육체적 피로가 적어야 하며 휴게와 대기시간 많은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 청소, 택배 업무를 하는 아파트 경비원을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 할 수 있을까? 실제로는 휴게 시간은 없습니다. 이게 아까 말대로 돈을 적게 주기 위한 수단이지, 어디 가서 눈 붙이고 들어놓을 수도 없는 거고 쉴 수도 없는 공간도 없고, 식사 시간인데 꼼짝없이 여기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게 감옥이지, 그게 점심시간을 볼 수가 없죠. 저희들 조사를 할지 전국 다른 지자체의 이런 피정센터들에서 이런 실태 조사를 했을 때 단속적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고 있는 비율이 거의 60~70%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경비원 업무 외의 업무가 더 많기 때문에 단속적 업무에서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국회 근로기준법의 단속적 업무에 대한 이런 실증 작업을 통한 검토가 제외를 시켜야 될 그 검토가 굉장히 시급하다. 경비원의 업무적 특성을 보면 입주민의 민원을 1:1로 상대해야 하고 위탁이나 파견의 고용 형식 때문에 부당한 처우와 입주민 갑질에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때문에 협동조합이나 협의회, 노동조합 등 경비원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자생단체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소를 하시는 분들이나 경비를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대항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계약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파견이나 용역의 형태로 계약을 해서 현장에서 일을 하지만 노동자 권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스스로의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담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단위별로 보면 노동조합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 기업, 또 협동조합의 형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좀 장단점이 좀 있습니다. 2018년 11월 27일 광주광역시에선 전국 최초로 경비원 일자리 협의회가 출범했다. 막다른 일자리라 불리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1년 가까이 소규모로 5~6명이 모여가지고 지금 약 800명 정도 분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갑질로 해서 당신이 이렇게 와봐라. 휴지도 죽을 것을, 자기들이 죽을 것을 우리 시켜서 이제 주세라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이 갑질 아닙니까? 근데 협의체가 조금 구성을 하고부터는 조금 좋아졌다. 입주민의 갑질, 휴게 시간과 근로 시간의 제약, 감시 단속 업무에서 분리수거, 청소, 택배, 주차 관리까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아파트 경비원들. 이제껏 그들이 우리의 삶터를 지켰다면 우리 사회가 그들의 인권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 오늘 여러분의 아파트 경비원은 안녕하셨습니까? 이제는 입주민의 선의 또는 주민투표가 아닌 아파트 경비원을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